안녕하세요. 유스타 잉글리시 어학원의 조인희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유스타 LC 저와 함께 공부하고 계시는 이 교재의 마지막 파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머, 그러면 저희가 그동안 여러 번 이렇게 같이 공부했던 그 시간들을 이제 또 저랑 이제 더 이상 못 보는 건가요? 아쉬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 그죠? 걱정하지 마세요. 전 유스타 잉글리시에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셔도 되고요. 자, 아니면 저희 유스타 잉글리시 어학원, 유스타.ac.kr인가요? 그쵸? 이쪽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저희 어학원, 잉글리시 어학원에 인터넷 어학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저를 아마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우리 남은 시간이라마 좀 더 알차게, 그죠? 힘차게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기로 해요. 자, 우선은 제가 조금 지금 감기가 사실 조금 심하게 걸려서, 조금 목소리 상태가 좀 안 좋아요, 여러분. 그러나 힘을 내어서 여러분들께 저의 그죠? 하하씨가 그랬어요. 마이 소울, 마이 성대, 그죠? 마이 성대를 드렸다고 여러분들께 제 성대를 좀 내드리는 쪽으로, 그죠? 어떻게 좀 힘차게 좀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함께 Part 4 얘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76페이지 봅니다. 여기 보니까요. 제가 수업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아마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은 저희가 사실 대부분 이제 LC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서는 대부분은 좀 아마 뭔가 이렇게 파4 뭐 하면 알아. 뭐 3랑 비슷하잖아. 그치? 여러분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예, 맞아요. 3랑 파3랑 굉장히 비슷한 아이세요. 근데 얘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가장 큰 다른 부분은 파트 3는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 거고 파4는 혼자서 말하는 거고 파3는 그래서 지문의 종류라는 게 없고 파4는 지문의 종류가 있고 이 차이예요, 여러분. 그쵸? 딱 그 차이만 제대로 가지고 가서 이걸 문제를 풀 때 정확하게 뭔가 확인하는 포인트를 가져가 보자. 요거를 한번 좀 어떻게 잘 이용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어떻게 좀 같이 들어가실 수 있으시겠죠? 그죠? 자, 쉬운 파트는 아니지만 하다 보면 꾸준히 하다 보면 느는 파트니까요. 자, 같이 함께 힘내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276페이지에 파4 시험에 대한 이해, 문제 샘플, 파4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것 읽으셔야 돼요. 중요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보통 보면 그냥 공부만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출제자의 목적, 의도 이런 거 왜 알아야 돼? 그냥 문제만 맞추면 되는 거잖아. 답만 딱딱딱. 그쵸? 답만 맞추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답을 맞추려면 왜 출제자가 그 문제를 냈을까를 알아야지. 출제자의 마음을 읽어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수능 때도 맨날 그쵸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출제자의 의도 파악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죠. 그 파악을 위해서는 정확하게 목적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왜 이걸 만들어서 내놓는지, 그쵸? 토익이라는 게 왜 생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후사정을 알고 계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교재에 정리가 되어 있는 3번, 파4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것, 이게 바로 출제자의 의도를 사실은 드러내는 부분이니까요. 꼭 한 번 더 같이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 간단하게 첫 번째, 상황 인지 능력을 키운다, 확인하고 싶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그쵸? 그러니까 뭐 세부사항들, 그러니까 장소나 날짜라던가 시간 등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을 때 얼마나 그걸 제대로 듣고 정의를 하는지를 물어본다, 이거죠? 그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는 세 번째, 상황 인지 후에 대처 능력.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어떤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렇죠? 쉽게 말하면 말 그대로 비즈니스 생활에서 얘기에 문제를 들었어. 근데 그 얘기에서 세부적인 거, 몇 시에 회의가 열리고 몇 시에 회의가 뭐 끝나고 아니면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뭔지를 제대로 알아듣는지 못 듣는지, 그리고 이런 지시사항을 들었을 때 그 다음 이후에 어떤 행동을 하게 될 것인지를 인지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걸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능력을 물어보는 거죠. 영어로 들었을 때. 그쵸?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파4도 마찬가지고 파3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듣다 보면 정말 피가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주옥 같은 얘기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특히 파4에서는 그런 아이들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실 때 도움이 되는 만한 얘기들, 많이 들을 만한 얘기들이 있으니까요. 꼭 좀 잘 챙겨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277페이지에 들어가시면
4번에 part for 빈출 지문과 질문 유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빈출 지문 유형, announcement, speech, talk, introduction, 뭐 telephone message, advertisement, news, traffic report, weather report, 아유 말아, notice, tour, instructions까지 그쵸? 굉장히 많습니다요. 그죠? 이것만 해도 10개 넘는데 보통 10지문 아니에요? 그쵸? 근데 여기에서도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주로 weather report, traffic report는 주로 같이 나오죠, 여러분. 그쵸? 그래서 제가 파트 4를 잠깐 얘기를 하자면 지문의 유형을 보자면은 주로 여러분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사실 텔레폰 메시지예요. 텔레폰 메시지하고 그 다음에 어나운스먼트. 근데 이 어나운스먼트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아이가 주로 터크하고 그 다음에 인트로덕션하고 스피치하고 다 묶어서 여러분 얘기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 부분은 좀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보통 합치면은 5개에서 6개 정도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광고가 하나에서 많게는 2개 정도까지 보통 근데 평균적으로 하나 내지 하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시 노티스. 그러니까 노티스나 아니면 노티스나 어나운스먼트나 같은 거니까 여러분 그냥 매치해서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노티스도 같은 얘기고 저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스피치를 조금 따로 본다고 한다면 스피치나 인트로덕션이라고 얘기하는 구조들 요런 아이들이 보통 많게 나오면 2개 정말 많게 나오면 3개까지도 출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리포트나 지금 리포트라고 얘기하는 아티클류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뉴스 리포트라고 주로 많이 얘기를 해요. 요런 아이들이 진짜 많이 나오면 한 지문. 그쵸? 안 나올 때도 많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트래픽 리포트라던가 아니면은 웨더 리포트 중에서 혹은 투어 중에서 보통 하나 정도 여러분 출제가 된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면은 대강 개수가 많네요, 여러분. 그쵸? 10개 정도 되죠? 그래서 주로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초급 분이신 분들은 이쪽을 좀 더 많이 집중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아마 편하실 거예요. 왜? 보통 저희가 파3도 그렇고 4도 그렇지만 문제를 풀 때 한 지문을 듣고 풀 때 여러분 한 지문을 다 맞는 경우가 별로 없죠. 그죠? 하나씩은 꼭 틀려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씩 틀린 걸 더해보니까 10개가 넘어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개수상으로 봤을 때 10개 이상을 틀리시는 분들께서는 특히 자주 나오는 빈출 지문을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잊어먹지 마시고요. 근데 나는 보통 한 5개 안으로 들어와 3개에서 4개 정도 움직여 라고 한다면 지문 중에서 본인이 많이 틀리는 지문들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지문의 유형을 꼭 정확하게 듣고 캐치를 해놓으시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지문만 골라서 정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십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파4를 조금 더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지문 유형을 통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막 하면 되는 거죠. 그치? 많이 들어보고 딕테이션하고 쉐도잉하고 하면은 도움이 되죠. 하지만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얼마나 갖고 있느냐 못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기도 하고 조금 덜해도 가져갈 수도 있기도 하고 사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적인 부분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문의 유형이 어느 정도 출제가 된다라는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분을 토대로 해서 이런 얘기들을 토대로 해서 내가 앞으로 공부를 하는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설정을 해볼 수 있겠구나. 그죠? 여러분 한번 그것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작정 막 들이대는 것도 좋겠지만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요령을 부리는 것도 좋지 않겠어요? 자, 요령 부리는 것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이런 안내방송이라고 하는 어나운스먼트라던가 텔레폰 메시지가 그래서 많이 들렸는데 난 거기서 항상 보면 1개씩 2개씩 이렇게 틀린 것 같아. 그죠? 이런 것들 여러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지문의 종류별로 공부를 해주시는 것도 좋다. 근데 이런 빈도수를 얘기를 해주는 이유가 있다 이거죠. 그쵸? 이런 빈도수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어느 쪽을 좀 더 집중적으로 봐야겠다. 여기는 무조건 맞춰야겠구나. 그치? 아니면 여기는 많이 안 나오니까 하나 정도 뭐 틀린다고 해서 죽지는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쵸? 갈라내는 부분들도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항상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할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학생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한테 항상 얘기하잖아요. 다 맞는 걸 원하지 않아. 그대들에게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건 맞추는 거.
그치? 모르는 건 어쩔 수 없어. 틀리는 거지. 근데 그걸 가지고서 안달복달하는 거잖아. 모르니까 공부하는 거죠. 그러면서 알아가는 거지. 하지만 아는 걸 틀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아는 것부터 제대로 정리하셔서 완벽하게 맞춰놓고 그리고 모르는 걸 하나 더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시면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토익을 정복하실 수 있어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LC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같이 그 얘기도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문의 종류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보면은 나머지 얘기는 사실 파3랑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옆으로 잠깐 가볼까요? 자, 저희가 사실 여러분 얘기를 할 때 파트 4, 파3가 왜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잖아요. 파3 문제를 풀 때 남녀 이렇게 얘기를 진행을 해서 첫 번째 대사들을 상, 두 번째 대사들을 하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지. 근데 여러분 사실 파4도 크게 다를 게 없어요. 파4는 대신에 뭐다? 혼자 말한다 이거지? 혼자 말하기 때문에 혼자 말하는 지문 안에서 내용을 상, 중, 하 이렇게 3등분으로 해서 나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 맨 처음에 시작되는 부분에 무엇이 나오냐면 바로 여기다가 이렇게 써야겠다. 노랑이로 예쁘게 주제, 지문의 주제, 그 다음 말하는 사람의 정체 또는 이 대화가 혹은 이 지문이 공고가 일어나는 곳, 장소 말하는 부분들은 전부 다 상이에요. 이거 파3도 똑같고 파4도 똑같은 거예요? 네, 똑같은 얘기입니다. 알아두시고요. 그러면요, 하에서는 뭐였었어? 기억나? 미래 정보, 또 제안하는 거, 또 요청하는 거 나오는 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마찬가지로 파4에서도 하 쪽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뭐냐면 파4도 파3처럼 문제를 풀 때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하다? 문제를 풀 때 첫 번째, 정확하게 문제를 읽어야겠지? 자, 문제 읽을 때 제가 여러분 얘기했었죠. 한글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건 한글로. 그죠?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얘기인가? 그러면 한글로 이걸 생각하고 들어가랬지 where에다 동그라미 치지 말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죠? 기억하시고요. 자, 한글로. 그리고 정확한 키워드, 고유명사라던가 이런 단어적인 키워드가 있으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키워드에 동그라미를 쳐놓고 가져가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어? 문제를 읽으면서 이건 주제니까 상이고 이거는 요청사항이니까 하겠구나. 상하의 위치를 먼저 정리하라고 그랬죠? 파트 4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정리가 여러분 되셔야 돼요. 한 번 더 주의 깊게 잘 봐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가 뭐다? 지문을 들어야겠죠. 그쵸? 자, 그래서 지문을 듣때 어떻게 듣는 게 가장 좋을까? 지문을 들을 때는 그냥 막 듣는 게 아니라 방금 전에 얘기했던 요 아이들을 기준으로 지문을 들어가는 거죠. 근데 지문을 들을 때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뭐예요? 이것도 똑같이 파3랑 같은 얘기예요. 바로 뭐다? 이거 상이니까 1번 문제는 상이니까 맨 처음을 잘 듣고 있어야지. 듣고만 있어. 안 돼.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 들으면서 동시에 뭐 하셔야 돼요? 그 1번 문제에 해당하는 보기를 보고 있어야죠. 보기를 보고 있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왜? 보통 파3, 파4 우리가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문제를 열심히 잘 체크해 놓고서는 막상 여러분 뭐 하냐면 듣기만 해요. 그죠? 막 들으면서 뭐 하냐면 문제만 읽고 있어. 여러분 답은 보기 중에 있는데 왜 문제만 보고 계세요? 그죠? 보기를 보면서 얘기를 들어야 여기서 이 단어가 나왔는데 요거랑 똑같은 말이네? 체크. 이렇게 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를 먼저 읽는 것은 문제가 세 문제가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그 얘기를 우리가 한 번에 잡아줄 수가 없다. 한 번에 잡아줄 수가 없으므로 문제 읽고 답, 문제 듣고 답 이렇게 쭉쭉쭉쭉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탁탁탁탁 쳐내려가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먼저 읽어주는 거야. 사전 작업으로. 근데 그 사전 작업을 한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보기를 같이 보면서 얘기를 들으란 얘기. 그럼 보기를 미리 보는 건 어때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근데 보기를 미리 보게 되면 한 가지 조금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우리가 보통 문제를 여러분 읽는 때가 언제예요? 디렉션 나올 때. 그리고
문제, 앞문제의 문제, 지문 끝나고 나서 뭐 number 41, 그리고 question number 41이라고 하면서 얘기해 주는 거. 문제 읽어줄 때 그 사이에 다음 문제를 읽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 읽어주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생각보다 짧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3개의 문제를 다 읽고 체크해 놓으면서 보기까지 체크하는 건 되게 어려워. 그죠? 그래서 보기를 먼저 보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 보시면 좋아요. 좋은데 그걸 자꾸 습관으로 연습을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제를 못 읽고 보기만 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면은 뭘 물어보는지 모르는데 보기만 보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럼 분명히 여러분 보기 안에 있는 단어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뭘 써야 되지? 뭘 써야 되지? 오히려 너무 써야 될 게 많아서, 찍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당황하게 되는 케이스가 나온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여러분? 그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꼭 잘 체크해서요. 자, 그래서 지문을 들으면서 보기를 본다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문제 바이 문제예요. 지문 들으면서 보기 보면서 문제 답 체크되면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고, 그치? 문제 체크되면 또 다음 문제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 절대 느리적거리면 안 돼.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빨리빨리 넘어가 줄 수 있는 거. 그쵸?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순발력이다, 스피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피드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쵸? 왜냐면 시험이기 때문에 그 시험에 맞는, 그쵸? 속도 감각이라는 건 여러분 계속해서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막 빨리 가라는 게 아니라, 무조건 빨리 가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걸 답이 나왔으면 굳이 거기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지. 다음으로 문제를 보면서 계속 보기를 보면서 흐름을 계속 쫓아가는 거. 그게 여러분 습관이 많이 되셔야 실제로 시험장에서 그 긴장된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의 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얘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면, 7번에 보면은, 그래서 5번의 얘기가 지금 이제 이런 얘기들, 제가 해드린 얘기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6번, 7번, 8번 얘기들, 9번 얘기까지 보는데, 되게 중요한 얘기. 여기까지가 바로 지금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한 얘기였다면, 복습을 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 부분, 9번 별표. 왕별 5개? 그래서 여러분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무엇? 스크립트를 반복적으로 연습하라. 잊어먹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죠? 이 얘기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완전 중요한 얘기거든요. 우리는 보통 그냥 문제 풀고 답 맞추고 에휴 많이 틀렸네. 그지? 아유 또 못 들었네. 청취력이 문제야. 내 귀가 어떻게 하면 귀를 뚫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 맨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귀는 뚫지 못해요. 저희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었는데, 저 옛날에 선생님이 그러니까 예전에 어렸을 적에 토익 공부할 때, 대학교 때 저희 선생님이 그랬어요. 귀를 뚫으면 애들아 죽어.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귀 뚫으면 귀걸이를 할 수 있어. 예를 들자면 그런 농담 같지 않은 농담을 해주셨던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그래서 그 농담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자, 어쨌든 근데 여러분 귀를 뚫지는 못해요. 그죠? 뭐냐면은 그 들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내가 능력을 들었을 때, 이 부분이구나. 이 부분이 뭐 말하는 거구나. 딱딱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지, 귀를 뚫는 것 자체가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 귀를 뚫어봤자, 만약에 뚫린다고 해서 뚫렸다고 해도 잘 들린다고 해서 문제를 정확하게, 문제에 대한 정답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죠. 왜?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냥 듣기만 할 줄 알아. 그죠? 듣기만 할 줄 알게 되면은 그냥 듣는 거에서 끝나는 거죠. 왜 애기들이 보면 여러분, 애기들이 보면 굉장히 귀가 발달한 아이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영어든 한국말이든 참 귀 기울여서 많이 듣거든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따라해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니? 그러면 보통은 잘 몰라요. 그걸 설명을 해주고 얘기를 하면 알아듣지만, 설명하지 않은 채로 그냥 얘기를 딱 들려준 다음에 이거 따라해봐 그러면 다 따라해. 하지만 정확하게 발음은 따라하지만 뭔 말인지는 모르는 경우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 그러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들리긴 하는데 뭔 말인지 몰라. 그죠? 그게 알아듣는 거랑 못 알아듣는 거랑 무슨 차이예요? 어차피 결국은 모르는 건데. 그죠? 모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것이 힘, 아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알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잡아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스크립트를 그래서 많이 봐야 되는 거야. 청취력을 키우는 게 아니고 스크립트를 자꾸 반복해서 보고, 그 다음 듣고, 입으로 나불나불 읽어주고
하는 부분이 딱 3박자가 맞춰져 줘야 여러분들이 다음 파트 4를 좀 더 덜 틀릴 수 있고 그 다음을 덜 틀릴 수 있까 해서 나중에는 결국 궁극적으로는 990 만점에서 495 만점의 LC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힘드시더라도 초반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대부분 파4가 어렵기 때문에 잘 안 하세요. 스크립트 연습을.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한 700점 정도 됐을 때 800 넘어가고 900 넘어갈 때 발등에 불 떨어지죠. 왜? 3, 4가 사실 제어가 안 되거든요. 그냥 본인의 그냥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실력대만. 그래서 막 하나 틀리는 것도 있고 매 지문마다 하나씩 틀리고 2개씩도 틀리고 막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제어가 안 되는데. 왜? 이 기본적인 바탕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가면 뭔가를 좀 아는데 내가 이걸 해야 된다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압박감이 심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분 제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미리 공부하세요.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 한번 더 정리해드리고요. 자, 저희가 가볍게 여러분 문제 한 지문 정도 풀고 정리를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280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 문제의 미리 읽는 법. 이거는 뭐 파트 3랑 똑같은 건데. 그치? 자, 같이 가볼게. 71번. 문제를 여러분 영어로 읽어야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읽으면서 가지만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 부분들은 그냥 해석하세요. 자, 무슨 얘기예요? 화자가 무엇을 리포팅하고 있습니까? 그쵸? 지금 뭐다? 옆에다가 써놔야겠네. 옆에다가 뭐라고 써놓을까? 자, 71번은 주제. 그러니까 상. 그치? 여러분 잡고 들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72번. 제임스 베이커 씨는 6월에 무엇을 했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제임스라는 사람을 동그라미를 쳐주고 그 다음에 준이라는 말을 동그라미 쳐주고 디드라는 말을 동그라미 쳐야 돼요. 과거가 되게 중요해. 자, 조금 이따가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74번. What does the speaker recommend? 자, 제안하는 게 뭐냐라고 얘기하니까 제안이라고 쓰고 하. 자,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보면 71번은 정확하게 상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서 얘기가 나오겠죠? 그쵸? 꼭 머릿속에 담아두는데 72번 중요합니다. 과거 시제. 6월 달에 뭘 했었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저희가 아까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저쪽으로 가시면은 지문에서 아래쪽에 미래 정보가 나온다고 했던 거 기억나지? 그치? 그래서 그걸 반대적으로 얘기를 하면 바로 위쪽에서는 뭐가 나올 확률이 높다? 과거 얘기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72번은 사실 뭐란 얘기예요? 이건 상이라고 얘기를 잡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지. 아시겠죠, 여러분? 6월도 중요하지만 6월 달에 했었던 일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쵸? 여러분, 그래서 상이라고 잡고, 71번, 72번 또 동시에 나올 수도 있겠다. 라는 걸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맞아. 저번에 파3 할 때도 무슨 1대1대1 구조라는 동, 2대1 구조라는 동, 이거 배웠잖아요. 그 똑같이 여러분 여기서도 적용이 됩니다. 잊지 마세요. 자, 그럼 같이 함께 들어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71번부터 3번까지 귀를 쫑긋 열고 들어보겠습니다. Welcome back. This is Radio 101, and before Joseph gives us a traffic update, I'd like to tell you about a sandwich place in the neighborhood called Enjoy San. Yesterday, I stopped by and talked to the owner, James Baker, about some of the unusual flavors available at the shop, like chicken and tuna. This June, James Baker traveled throughout Europe, and that's where he got the idea to include these unique flavors in his shop. I tried the tuna sandwiches, and I give it a 5-star rating. So go on over to Enjoy San and enjoy some great new tastes. 자,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자, Enjoy San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들렸는데. Welcome back. This is Radio 101, and before Joseph gives us a traffic update, I'd like... 자, 여러분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Before Joseph gives us a traffic update라고 얘기했죠? 조셉 씨가 우리에게 트래픽 업데이트를 하기 전에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얘기죠. 네, welcome이라고 하면서 this is radio 뭐뭐뭐. 자, 이걸 라디오 방송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죠? 자, 근데 지금 무엇에 대해서 보고하는지는 아직까지 모르겠네요. I'd like to tell you about a sandwich place in the neighborhood called Enjoy San. 중요하죠, 여러분? Yes. Place in the neighborhood called Enjoy San. 자, I'd like to tell you라는 말이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I'd like to tell you. 여러분 밑줄 쳐주세요. 이 부분이 바로 진짜 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한 부분.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세요. 자, 그래서 뭐 sandwich place를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 무엇에 대해서? local business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겠죠? 자, 함께 체크해 주시고요. Yesterday, I stopped by and talked to the owner, James Baker, 자, about 시선은 some of the 내려가고 준으로 unusual 가셔야 돼요. flavors available at the shop, like chicken and tuna.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니죠, 이거는. This June, James Baker traveled throughout Europe. 되셨어요, 여러분? This June, James Baker traveled in Europe 이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을, throughout이네요. 자, throughout Europe. 그래서 유럽을 여행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어. 자, 그러니까 바로 뭐다? 72번의 정답은 A번. 여러분 그대로 가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선이 내려가서 어디로 가는 거야? 제안하는 걸로 가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얘기를 들어봅시다. And that's where he got the idea to include these unique flavors in his shop. 이게 지금 뭐냐면 이 사람이 6월 달에 여행을 함으로써 뭔가 아이디어를, 그쵸? 유니크한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이 샌드위치 플레이스를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런 얘기들. 들을 필요가 없잖아. 근데 이게 사실은 이런 전반적인 얘기들을 알고 있으면 굳이 열심히 듣지 않아도 되는 건데 전반적인 틀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초급이실수록 이런 얘기들을 천천히 들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구나, 어떤 식으로 얘기가 흐름이 오는구나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죠. I tried the tuna sandwiches and I give it a 5-star rating. So go on over to enjoy San. 자, 그래서 so go on over 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다? 들르세요, 가보세요, enjoy San을 가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제안하는 게 지금 뭐란 얘기예요? 가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샌드위치 샵이잖아요, 사실. 그쵸? A번에 비지팅 하는 건 맞지만 아이스크림 샵은 절대 아니죠. 그러면 그거랑 매치가 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어요? B번이죠. 그쵸? Trying new flavors. And enjoy some great new tastes. 그쵸? Great new taste라고 얘기하는 말로 한 번 더 잡아준 거죠. 되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얘기가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가 오늘 가볍게 지금 파트 4가 처음으로 시작되는 얘기라서 조금 더 파트 4에 대한 얘기, 전반적인 얘기를 살짝 해드리고 지문 유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점수대별로 공부를 어떻게 하셨으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를 살짝 정리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문제를 보는 방법, 그쵸? 그래서 문제가 어떤 순으로 출제가 되는지 여기에 대한 얘기까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근데 복습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부터도 계속해서 이런 복습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문제를 계속 풀어보시고 들어보시면서 그냥 문제만 푸는 데만 급급하지 마시고 꼭 뒤에 가서 최소한 스크립트 당 3번씩은 듣고 보고 말하고 이 3박자를 딱딱 맞춰서 가겠다라는 생각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